안녕하세요. 바디 챌린지 트레이닝 센터 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 발목 조절 기전의 기능 향상을 위해 기초가 되는 다양한 운동들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으로 루프밴드를 활용한 고관절 주변부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 그 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교정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운동들에 대해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전문 체력 코치로 활동을 하고 계신 전국의 많은 지도자분들이나 혹은 운동센터에서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혹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물리치료사, 기타 관련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참고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영상입니다. 특히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컨디셔닝과 실제 운동선수의 컨디셔닝은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별성 있게 해주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며 그 종목이 퍼포먼스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는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IT밴드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장경인대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컨디셔닝하는 다른 방법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프로그레션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루프밴드를 활용한 운동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나 누워서 케어를 하는 방식은 하지 자체가 받는 중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능동적으로 고관절 주변부의 근육을 활성화시켜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쪽 다리와 건강한 쪽 다리를 비교하면서 외회전을 시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측과 이제 영상을 한번 비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워서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력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밀어낸 건 패시브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친구가 근력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못 넘길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수축기만에 대한 이해도가 이 근육 자체에서 그 기능을 잃어버려서 최대 수축이라는 게 제대로 발생되지 않아서도 혹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패시브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주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이제 버티는 겁니다. 네. 영상을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버티는 동작, 그러니까 항회전에 대한 안정성을 잡아줌으로써 능동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반사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게끔 해준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이제 외전에 대한 근력을 평가하면서 능동적으로 좌우측에 대한 편차 및 활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누워서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항상 그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조금 기본 전제로 깔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만큼 고려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체적인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체 분절이 부하에 추가가 될지 아니면 부하를 낮춰줄지 혹은 부하와 상관없이 움직이게 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그 토크라는 물리적 개념에서 시작한다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관절의 위치에 따른 관절 반작용력, 근육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영상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굴곡 반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옆구리에 손을 대고 동작을 진행하는 것은 고관절 굴곡근의 능동적인 사용이 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상적인 패턴의 하나로 요방연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사용해 외측을 들어 올리거나 복부의 수축을 반사적으로 사용해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은 발등 굽힘 시 능동적으로 앞전관근의 사용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입니다. 발등 굽힘 시 보조적인 역할로 작용하는 발가락 편근과 긴 엄지 편근을 강하게 사용할 시 발목의 최대 발등 굽힘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한 응용 운동의 하나로 전면부의 복부의 안정성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고관절 굴곡근을 사용함으로써 근육 간의 협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운동은 스포츠 특이적 훈련의 하나로 축구 선수에게 필요한 순발력이라는 신경계 기능 향상을 위한 보조적인 운동입니다. 제 신호에 맞추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것이 이 훈련의 포인트이며 일정 간격의 시간차를 두어 반응하게 하고 반복 횟수는 세트당 15회 정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트당 휴식 시간은 약 3분 정도로 길게 가져가 주셔도 무난합니다. 중추신경계의 피로를 유발하는 운동이지 말초신경계의 피로를 유발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지구성 훈련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훈련이든 그 훈련 목적에 맞게 프로그래밍이 설계돼야 기대하는 최적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가지를 더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리턴 동작, 원래의 시작 자세로 돌아가는 동작에서 신장성 훈련을 함께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친구의 경우 근육 간의 협응 능력 및 조절 능력을 키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스포츠 특이적 훈련의 하나로 전신 스피드 및 파워 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입니다. 한번 출력을 낼 때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전력을 다해야 하는 축구라는 특성에 맞게 그 시간 안에 최대 힘을 지속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러닝 시 필요한 기초 자세에 대한 교육입니다. 스포츠 종목에서 요구하는 특징적인 러닝의 패턴 및 자세, 그리고 다양한 스킬적인 부분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기본 관점에서 갖춰야 될 러닝 자세라는 것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교차 신전 반사라고 하는 패턴에서의 올바른 움직임, 하지에서는 고관절, 무릎 굽힘, 발등 굽힘, 반대쪽은 고관절, 무릎 펴, 발바닥 굽힘, 상지에서는 어깨, 팔꿈치 굽힘, 손바닥 및 손가락 펴, 반대쪽은 어깨 펴, 팔꿈치 펴, 손바닥 및 손가락 펴 등의 기본 자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손으로 무릎 위에서 부하를 얻는 것은 외적 저항을 제공함으로써 능동적으로 고관절의 굽힘과 반대쪽 펴의 안정성 향상과 더불어 상지의 정렬 상태, 즉 가슴을 핀 상태에서의 복부 수축은 능동적인 굽힘이 아닌 등척성 형태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해줘야 할 부분은 쉽게 말씀드려 기본적인 뼈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축구라는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말은 드리블을 잘하거나 슈팅을 잘하거나 기타 스킬적인 부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편 쪽에 있는 피지컬적인 부분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스킬적인 부분은 분명 축구를 오랫동안 했던 선수분들이나 그것을 연구하는 분들께 지도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 즉 스킬적인 부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모든 피지컬적인 트레이닝은 반드시 기능의 부학, 트레이닝론, 운동생리학, 운동영양학, 운동역학 등 공부를 깊게 하고 있는 분들을 찾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며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은 말 그대로 몸이 생명입니다. 내가 만약 올바른 체형이나 혹은 올바른 움직임을 갖지 못해 발생하는 부상은 곧 퍼포먼스와 직결되며 내가 내 몸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분명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교차 신전 반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응용 훈련 동작입니다. 기초적인 자세가 잡혔다면 그 자세를 빠르게 반응하게 만들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그 학습된 행동 패턴이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나오도록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숙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100번의 공을 다룬 선수와 1000번, 10,000번의 공을 다룬 선수와 그 공을 다루는 감각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난할 듯 합니다. 공을 다루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을 다루는 것은 익숙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쉽게 말씀드려 드리블을 공을 보지 않고도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거나 혹은
원하는 크기만큼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대뇌의 직접적인 계산을 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사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운동학습의 결과이며 어떠한 동작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바르게 학습이 되었다면 반사적인 형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영상에서는 상황 판단력까지 요하는 빠른 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으며 숫자를 활용해 1은 좌측 다리의 굴곡과 우측 다리의 신전, 2는 우측 다리의 굴곡과 좌측 다리의 신전을 요구했습니다. 숫자에 대한 옵션이 많아질수록 반응 속도는 당연히 느려지게 되며 최대 3개에서 4개의 옵션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단력을 요하는 과제가 많아질수록 그 훈련의 본질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훈련 방법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선수 트레이너로서의 역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에게 더 많은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